어제 수업했던 거를 일단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제 6월 10일 날짜로 뭐 했는지 한번 복습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챕터 5번 한번 열어보세요. 어제 날짜입니다. 어제 날짜. 자, 뭐 서클, 뭐 릭탱글, 뭐 쉐이프, 그리고 뭐 메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챕터 5번에서 일단 설계 클래스라고 해서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추상 클래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배웠는데 일단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일단 공용으로 사용할 죄송해요. 디스코드 이거 공유를 제가 안 했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 방금 제가 화면 공유했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상 클래스는 이제 템플릿 이제 클래스처럼 하나의 공용 클래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멤버라든지 기능을 좀 모아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추상 클래스는 이제 하나만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다중 상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자바의 고질적인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다중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바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쓸 때는 보통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작업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정을 하거나 이제 유지보수를 할 때에도 기존 코드를 최대한 적게 수정하면서 이제 뭔가 기능을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스프링에 가게 되면 제가 느슨한 결합이라고 해서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작업을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본적인 멤버를 이제 프라이빗으로 하게 되면 접근 지정자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 외부에서 볼 수 없다는 말은 다른 파일에서는 이 멤버에 직접 접근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프라이빗을 접근할 때는 같은 파일, 즉 현재 이 클래스 파일 내부에 있는 어느 메서드나 다른 위치에서 이 멤버에 접근하는 건 가능하지만 다른 파일에서 현재 이 CF EX1번 파일에 접근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은 이거는 데이터를 캡슐화를 한다, 은닉을 한다 해서 외부에 노출을 안 하는 목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신에 이제 외부에서 접근을 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게터나 이런 세터라는 거를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조회한다든지 어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다뤘던 이제 생성자입니다. 제가 인스턴스를 만든다라는 거는 길주씨 옆에 승엽씨 있어요? 없어요? 입실은 되어 있는데 자리 없어서 일단 놔두세요. 밑에 있다고요?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래 되면 부정수급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찍히는 거예요. 이거 2번 이상 걸리면은 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거나 이런 갈 때 주의하라는 게 이 다 부정수급이에요. 실제로 찍어놓고 안 오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안 봐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생성자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기본 생성자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가 이제 2개인 생성자입니다. 자, 우리는 매개 변수가 이제 2개인 생성자랑 요게 기본 생성자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기본 생성자는 항상 만들어줍니다. 근데 하지만은 매개 변수가 이제 2개가 있는 이 생성자를 만들게 되면 요 기본 생성자는 안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게터라든지 이런 세터는 저 외부에서 해당 멤버에 직접 접근이나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터랑 세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이런 거 작업을 많이 하니까 제가 나중에 단순히 멤버만 이렇게 만들더라도 알아서 getter, setter, toString을 약간 종합 선물 세트처럼 자동으로 이 만들어주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때는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만들 때 제가 직접 다 적었나요? 아니면 이거 소스라고 해서 이거 뭐 VS 코드라든지 각 ID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쓰시면 됩니다. 약간 반자동처럼.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 shape라는 클래스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걸 상속을 이제 받아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럼 상속을 받게 되면은 이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는 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다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은 그 자식 클래스에서 이 오버라이드라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잘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저희가 자바로 프레임워크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를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여기 엣지 카운터라는 거는 여기 이제 멤버인데 이 드로우라는 거는 자, 쉐이프 1번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여기도 드로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서클에 보시면은 여기도 드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라이드라는 게 뭐냐면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재정의해서 쓰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쉐이프에도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드로우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드로우가 이 부모 클래스에서 이거 기능을 만들어 놨지만 이 기능을 안 쓰고 있습니다. 요 자식 클래스에 가 보시면 부모는 도형을 그리는 기능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자식 쪽에서는 이제 이 원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옷 모양을 제가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그릴 때 이 기능을 안 쓰죠. 사실상. 이 기능을 안 쓰기 때문에 그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항상 재정해서 씁니다. 자, 근데 이거를 굳이 제가 만약에 오버라이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에서 반드시 이거를 구현해야 되는 필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놓치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약간 강제성을 부여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게 뭐냐면 자, 이제 이건 제가 다 닫을게요. 자, 여기 가시면 추상 클래스가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 한번 열어보시고 그리고 애니멀은 설계 클래스 나머지 자식 클래스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뭐 몽키 클래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메인 클래스, 무브, 아웃 오브. 자, 지금 제가 챕터 5-2번에 요거 이제 만들어뒀던 클래스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마 보기가 되게 좀 힘들었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걸 하나 설치를 했냐면은 뭐 스타 UML이라는 거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자바에서 그 해당 리버스 코드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자, 리버스 코드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챕터 5-2번에 이 폴더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설계를 이렇게 한번 끌어다 넣어 보시면은 자, 간단하게 해당 다이어그램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라든지 이거는 메인이고 그리고 몽키라고 그리고 여기 인터페이스까지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여기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뭐 이런 거를 좀 그림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구조를 보기가 좀 쉽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애니멀이라는 거는 이게 약간 클래스가 살짝 누워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추상 클래스를 말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이런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메서드가 사운드라는 것도 있고 it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 사운드도 약간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it은 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울어진 거는 추상 메서드, 추상 클래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살표를 보시면은 이 밑에 있는 자식 클래스는 어디를 지금 하살표로 가리키고 있냐면은 애니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자식이 이제 부모를 상속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들은 인터페이스, 기능을 구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나 원숭이나 강아지나 이렇게 물고기가 있는데 얘네들 보시면 사운드라고 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해당 애니멀 부모 클래스에서 자식 쪽에서 뭘 한 거냐면은 이제 이거를 재정의란 겁니다. 재정의를 이렇게. 그리고 이 고양이만 좀 추가적으로 여기 각각의 기능들을 인터페이스들을 구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웃이라든지 이런 무브를 여기서 받아와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지금 파일상으로 열어본 결과 요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런 모델이라든지 이런 클래스들에 대한 설계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스타UML을 이용해서 역으로 코드를 한번 조회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클래스가 부모이고 그리고 뭐가 인터페이스이고 자식이 뭔지를 전반적인 코드를 굳이 그림을 안 보더라도 좀 이해가 잘 됩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그래서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자, 추상 클래스는 키워드는 여기 abstract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이렇게 클래스 앞에 붙이고요. 그리고 메서드도 이 abstrac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제 붙여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추상 클래스는 뭐가 추상 클래스냐면은 이런 추상 메서드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추상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름은 있는데 해당 이게 중괄호를 해서 이런 몸통 부연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 메서드랍니다. 추상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약간 구체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정확하게 어떤 걸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있다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메서드 이름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이런 행위가 있는 거를 일반 메서드, 부연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름만 있지 몸통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상 메서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추상 메서드면요, 이 클래스는 이제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여기 애니멀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저희가 이제 추상 클래스라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운드라는 것도 추상 메서드로 받았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저희가 이제 추상 클래스로 안 만들고 일반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하고 이걸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은 저희는 약간 의무성이 없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요,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은 추상 클래스에서의 추상 메서드는 이 추상 클래스 상속을 받으면 이 사운드라는 거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거를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또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추상 클래스라고 해요. 추상 클래스의 여기 제가 애니멀이라 할게요. 애니멀. 이렇게 하고 앞에다가 제가 뭐 abstract라고 하고 클래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추상 클래스입니다. 추상 클래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에는 제가 이거 일반 클래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일반 클래스라고 쓸게요. 그래서 그냥 일반 클래스니까요. 제가 클래스에
여기 애니몰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애니몰 이렇게 클래스. 자, 그래서 여기는 추상 클래스, 여기는 일반 클래스라고 일단 제가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똑같이요 여기 밑에 여기다가 추상 클래스는 제가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추상 메서드라고 해서 이름을 제가 사운드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둘게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 일반 클래스에서도, 자, 일반 클래스는 일반 메서드를 하겠습니다. 일반 메서드 이렇게. 그래서 얘는 기능이요 여기다가 쓸게요. 기능이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에서 그래서 여기 뭐 기능이라 할게요. 소리 기능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추상 클래스는 이렇게 기능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일반 클래스는 보시는 것처럼 메서드인데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식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얘네 두 개 다 뭐냐면은 얘도 지금 이제 부모 클래스 입장이고요. 얘도요. 부모 클래스 입장입니다. 얘도. 자, 이번에는 제가 똑같이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식 클래스. 자, 그래서 애니멀인데 제가 뭐 cat 이렇게 할까요? 자, cat이라고 해서 자, extend라고 하고 뒤에 애니멀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속을 받겠습니다. 물론 앞에 퍼블릭이랑 클래스가 다 있답니다. 일단 쓸까요? 이렇게 줄이 넘어가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만 일단 쓰겠습니다. 자, 똑같이 얘도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자, 이번에는 제가 도구를 하겠습니다. 도구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얘도 위에 있는 이거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보세요. 여기 상속을 받았어요. 이렇게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식 클래스 얘도 지금 위에 보신 부모 클래스 쪽으로 제가 이렇게 상속을 이렇게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왼쪽에 추상 클래스는 이 사운드가 필수입니다. 필수. 자, 사운드라는 요 기능을 이제 필수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사운드 기능을 이건 필수가 아닙니다. 필수가 아니. 상관없습니다. 이게 좀 다른 겁니다. 부모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잖아요. 그러면 자식 클래스에서 이렇게 extend 상속을 받으면 위에는 사운드를 기능 필수로 구현을 해야 되고요. 이거 안 하면 오류가 납니다. 얘는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이 같은 경우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발생. 그 오류는 이제 그 컴파일러 오류라고 합니다. 컴파일러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좀 쓸까요? 이렇게. 하지만 얘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추상 클래스에서는 요걸 조금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단점이 제가 뭐랬죠? 이게 단점이 추상 클래스는 상속이 한 번만 됩니다. 한 번만. 그러면 다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합니다. 이게 약간 자바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다중 구현을 이용을 해서 이제 기능을 이제 추가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이 느슨한 결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코드를 적게 수정해서 이제 유지 보수를 좀 편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느슨한 결합에 일단 그 원칙입니다. 원칙.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만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이렇게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부모 클래스, 일반 클래스는 이게 필수가 아니다. 오류는 안 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중 구현을 하기 위해서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여기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하고 여기서 느슨한 결합을 한다. 사실 포인트는 요겁니다. 포인트.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저장을 해드릴게요.
추상 클래스, 일반 클래스, 기본, 베이시 이렇게. 여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드렸고요. 자, 그리고 메인에 잠시 가보시면은 어제 또 제가 좀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자, 메인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원래형, 다형성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형으로 이제 기본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냐면은, 자, 기본형은 제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요거? 네. 요게 이제 클래스명이고, 요게 이제 인스턴스 변수고, 요게 new 키워드고, 그다음 요거 자, 요거 제가 많이 물어봤었죠. 자, 요게 뭡니까? 요거 답변해 보세요. 답이 여러 개죠. 네, 기본 생성자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클래스명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이 행위가 뭐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생성하는 겁니까? 예,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대로 면접할 때 답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참조형 변수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생성자를 이거를 호출한다라는 거는 해당 여기 인스턴스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거를 뭡니까? 해당 클래스의 멤버를 초기화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초기화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원래 그 멤버가 가지는 기본 값들을 말합니다. 참조형이면 널, 인트면 0, 그죠? 문자여도 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 값들을 넣기 싫으니까 우리가 지정한 기본 값을 넣기 위해서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요 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방금 제가 말했던 거. 그래서 요거를 스스로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답변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거를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이거를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체크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 기본형이라는 거 이해됩니까? 여기 A죠. 제가 더블 클릭한 게. 여기가 이제 변수죠. 참조형 변수. 그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형으로 기본으로 인스턴스를 이걸 생성하는 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번에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형성입니다. 자, 받을 때 타입을 본인 타입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부모 클래스 타입이 애니멀로 받고 있습니까? 요거 부모 타입으로 다 받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작은 타입에서 이 큰 타입이라고 제가 표현해 됩니까? 왜냐면 얘는 자식 클래스고요. 얘는 부모 클래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에서 이제 부모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뭐라고 하죠? 이거를 표현을? 어제 제가 이야기 마법사 얘기했어요. 지금 아래에서 위로 지금 뭘 해주는 거예요, 표현을.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예, 업캐스팅이라고 하죠. 제가 마법사가 마법 이렇게 할 때 뭘 이렇게 던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캐스팅이 속도가 빠를수록 빨리 던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로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이런 거를 업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야기 됐어요. 이 애니멀이라는 거는 부모 타입인데 받을 때 도구도 받고 캣도 받고 몽키도 받고 피쉬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애니멀이라는 제가 이제 타입을 이제 배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배열은 애니멀만 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애니멀을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도 같이 올 수 있습니까? 하나만 와요? 자식도 같이 올 수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배열을 제가 정의를 했는데 이제 여기 타입을 지정하기를 이제 부모 타입으로 이제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자식 클래스는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은 뭐죠? 네, 올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여기 애니멀에 애니멀즈라고 했는데 왜 N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애니멀의 이제 자식까지도 제가 여기 담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 N이라는 거는 다 애니멀이지만은 따지고 보면 도그, 캣, 몽키, 피쉬거든요. 얘네들은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뭐 심심하니까 도구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까 위에 만들어져 있나요? 여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도구에 EX1번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도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자식 클래스지 않습니까? 얘는 부모 클래스고요. 또 하나 더 있었죠. 우리 원래형으로 캣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캣도 제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때요? 자 그럼 부모 타입도 다 왔고요. 그죠? 여기 자식 타입도 다 왔었죠. 그래서 이게 다형성이라는 거예요. 다형성. 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부모라는 배열에서 자 하나씩 이제 꺼냈어요. 자 꺼내서 받을 때 뭘로 받았냐면은 제가 그 타입을 다 부모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부모 타입이 아니라 도그라든지 그 다음에 개라든지 고양이로 받으면 다 못 받겠죠. 왜냐면 얘는 다 부모 타입, 부모 타입, 부모 타입, 부모 타입. 얘는 자식 타입, 자식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받으려면 뭘로 일단 받아놔야 돼요? 이거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부모로 먼저 받아야겠죠.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요것도.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보죠. 자,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부모 클래스라고 해서요. 자, 제가 여기다가 애니멀이라고 했습니다. 애니멀. 그러니까 이 부모 클래스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뭐도 있냐면은 도구도 있고요, 캣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몽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자식 클래스들이 할게요. 자식 클래스, 즉 이제 상속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도구도 있고요, 도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캣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몽키도 있어요. 몽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였었죠? 볼까요? PC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PC가 있습니다. PC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부모 클래스 안에 이렇게 자식 클래스 상속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구는 애니멀 맞아요? 그러니까 도구에서 애니멀이다 됩니까? 개는 동물이다. 이제의 관계 됩니까? 그죠? 캣도 is 애니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해볼게요. 자 이제 배열을 만들게요. 배열 만들기. 자 그래서 타입을 제가 애니멀로 지정하겠습니다. 애니멀. 그래서 타입을 애니멀이고요. 애니멀 타입으로 제가 애니몰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배열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자, 배열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이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 배열의 요소로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정답이 뭐죠? 정답이? 자,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애니멀인 본인 타입도 들어갈 수 있죠. 또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애니멀을 상속한 모두요. 자식 클래스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요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타입이 애니멀인데 이 부모를 상속받은 요 자식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입이 도구도 들어올 수가 있고 캣도 들어올 수가 있고 몸기도 들어올 수 있고 PC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을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편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표현 방식입니다. 첫 번째 자 1번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도구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A입니다. 이렇게 자, U라고 해서 제가 도구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었던 요 도구 같은 경우는 보이시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 들어갈 수 있었던 게 1번 참조형 변수 역할인 도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제가 U에 제가 캐시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왜? 어차피 도구라는 거는 U 도구라는 거를 여기다 넣은 거기 때문에 캣도 U 캣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심심해서 이렇게 하면 더 했어요. 제가 U라고 해서 캣을 하나 이렇게 더 만들어 버렸어요. 질문. 여기 2번에 있는 U 캣과 3번에 있는 U 캣은 서로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2번과 3번은 동일하다. 정답. 예, 아니요. 1번은 예, 동일합니다. 2번은 아닙니다. 자, 동일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2번 동일하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들은 회색 논자들 또는 수업 안 듣거나 딴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다 봤습니다. 자, 답이 뭐죠? 승엽 씨, 이거 답이 뭡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면 됩니다. 1번, 2번. 찍어요. 왜요? 왜? 이유가 있을 거죠. 찍은 이유. 아무 생각 없이? 길주 씨? 몇 번이에요? 신경 쓰이는 거 다른 게 있어가지고 찾다가 중간에 못 들었어요. 그러면 신우 씨 몇 번이에요 이거? 예, 아니요. 동일하다? 왜요? 2번하고 3번 동일해요? 그래요? 성원 씨 이거 동일해요, 달라요? 뭐라고요? 왜요? 뭐라고요? 거의 맞았어요. 거의 맞았어요. 교문 씨 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정답. 정확하게 답변했어요. 이거 2번이랑 3번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이거 저장되는 위치가 제가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메모리 위치 주소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제가 예를 들어 비유를 하자면은 이런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저장을 제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그 부모 타입으로 이거는 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물어봤었고, 자, 그다음 밑에를 보시면은 이제 부모 타입으로 선언한 배열을 제가 이제 받아서 이제 해당 타입이 만약에 도구 타입이 맞다면 도구로 이제 다운 캐스팅, 이제 부모 타입에서 자식 타입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실행하는 거, 요거까지 한번 실행을 해봤고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어제 6번에 챕터 6번 가겠습니다. 요거 일단 닫았고. 자, 우리가 이제 베이직에서 우리가 자바라는 곳에서 기본 주요 메서드들이 있는데, 자, 오브젝트라는 거는 요거는 제가 암묵적으로 모든 클래스들이 다 상속을 다 받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래퍼 클래스는 기본형을 이제 참조형으로 변경할 때 제가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형을 이제 객체 참조형으로 변환을 할 때 이거 옥토 박싱, 언박싱이라고 해서 자바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인트로 넣었는데 왜 인테저를 자동으로 받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오토 박싱 또는 언박싱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하냐고 했었냐면은 컬렉션이나 조금 고급 업그레이드가 된 배열을 쓸 때 해당 요소의 타입을 기본형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조형으로 다 바꿔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래퍼 클래스라는 게 기본형을 참조형으로, 참조형을 이제 기본형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많이 쓰는 예제를 하나 써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숫자 10은 기본형인데 우리가 인테저의 래퍼 클래스의 정적인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테저리라는 객체 형태로 바꾼 겁니다. 이거를 표현하자면은 이 10은 기본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게 8가지가 있는데 바숏 인농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숏 인농. 이게 불리언, 차트 요거까지. 더블까지 해서. 그리고 마찬가지 이 넘버라는 것도 위에서는 제가 수동으로 인테저를 이용을 해서 일단 기본형을 참조형으로 바꾼 것이고, 밑에는 숫자 10을 바로 변환 없이 바로 인테저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이게 생략이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건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 타입 구조를 만들 때 뭐 숫자 형태로 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문자열 형태로 할 수도 많습니다. 근데 해당 문자열을 또 타입 변환하기 위해서 인트로 변경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타입 변경 시 이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에서는 제가 모든 클래스들은 이 오브젝트라는 부모 클래스들을 상속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본 기능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렸던 거는 이 toString이라는 거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모든 클래스들은 여기 암묵적으로 오브젝트를 다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기본적인 기능인 뭐 toString, equals, 뭐 해시코드, 뭐 notifier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본 기능을 오브젝트에서 제공해 주는 거를 사용을 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메모리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게 그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실제 데이터가 같은지를 보는 것이고 실제 데이터가 출력되는 걸 보고 싶은 거지 해당 이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쓰일 때도 없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해당 오브젝트에다가 우리가 클래스로 이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면 해당 인스턴스에 대해서 자, 얘는 해당 클래스고요. 해당 클래스의 오브젝트에 toString을 해서 제가 이게 출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출력을 안 하고 바로 오브젝트로 출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정의한 이걸로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실행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실행이 잘 됩니다. 요거. 그래서 이거를 오브젝트 얘를 실행을 하나 이걸 제가 to 스트링을 받아서 레저트를 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시면 되는데 차이점만 한번 구분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래퍼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잘 보셔야 될 게 뭘 잘 봐야 되냐면은 이런 거 이제 파스 인트라고 해서 문자열을 이제 기본형 인트로 변경하는 거 이거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문자열을 이렇게 래퍼 클래스로 바꾸기도 하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잘 안 바꿉니다. 그냥 자동으로 박싱 언박싱해서 바로 쓰지 보통 이렇게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코드를. 그래서 래퍼 클래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링 문자열과 여기 제가 스트링 버퍼라는 거 두 개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이 문자열 같은 경우는 좀 특이사항이 뭐냐면 해당 문자열 제가 하나 만들게 되면은 이 문자열 자체가 약간 고정 길이라 해야 될까요? 어떤 얘기냐면은 문자열을 제가 하나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스트링이라는 이 헬로를 변경을 할 때 해당 여기 위치의 메모리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치 메모리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매번 문자열을 새롭게 변경한다거나 추가 작업을 할 때 메모리가 계속 이게 사용이 됩니다. 그 반면에 밑에 있는 스트링 버퍼는 이 위에 있는 이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쓰는 거를 방지를 좀 하기 위해서 하나의 메모리 위치에서 문자열을 수정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그게 이제 두 개가 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작업을 이게 하는 게 늘어나게 되면은 문자열로만 쓰게 되면 전체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밑에는 하나의 메모리에서만 작업을 증가 또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버퍼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컨트롤을 눌러서 여기 안에 내부 구조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적으로 해당 스트링 버퍼의 크기를 여기 이제 상속을 기본이 16개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얘가 알아서 증가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얘네가 값을 받아서 여기 쭉 정의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해당 길이를 이거를 받은 다음에 계속 얘가 알아서 늘려줍니다. 고무줄처럼. 보통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변 길이라고 합니다. 가변 길이라고. 그래서 이 문자열이 좀 업그레이드 된 거를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뭐 스트링 토큰나이저는 우리가 지정한 이 구분자를 기준으로 해당 문자열을 이제 나누기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데이터베이스 할 때도 문자열 안에서 지원하는 메서드들 중에서 한번 보셨던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컬렉션입니다. 컬렉션. 자, 여러분들이 이 컬렉션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 컬렉션의 그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회원 관리를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기능은 최대한 활용을 하되 제가 저장소가 어디로 쓰고 있냐면은 그 배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임시 저장소 배열을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배열, 어레이 리스트 버전으로 바꾸고 또 이번에는 맵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 컬렉션을 이용을 해서 그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 그 우리가 지금 여기 유저 미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다 옮겨가지고 오늘 날짜로 만들어서 한 패키지에 제가 싹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 패키지도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할 건데요. 자,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오늘 날짜로 하나 만듭시다. 자, 제가 오늘 작업 이거 하는 거 한번 보시고 그 채점을 뭐 어떤 걸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냐면 기능은 다 똑같아요. 근데 담을 때 배열 형식으로 담을 때와 컬렉션 형태로 담을 때 그 차이점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점은. 자, 그래서 자, 제가 패키지로 요걸 하나 만들고요. 11일이죠? 11일 하나 만들고 그다음 폴더를
폴더만 좀 만들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모델이라는 거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비스라고 해서 하나 만들고 기능을 여기다 제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번에 UI라는 걸 만들 거고 UI 화면을 그리는 용도로 UI라고 해서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메인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만들어야죠. 여기다가 이거는 실행하는 의미라고 해서 이제 메인 클래스 이렇게 일단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UI 화면을 그리는 용도. 저는 이제 콘솔에 그리니까 그 클래스 여기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이제 배웠으니까 만약에 인터페이스로 뺄 수 있으면 한번 인터페이스를 한번 빼볼까도 합니다. 인터페이스로. 그리고 여기는 모델. 우리가 지금 멤버 정보를 여기 모델 클래스에 담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폴더만 4개 정도만 일단 만들어 둘게요. 아시겠죠?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기 util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재사용해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어차피 밖에 제가 만들려고 써놓은 것들이니까 이거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지할게요.